오랜 기간 우리 주식으로 자리 잡은 쌀. 시대가 변하면서 식탁 위 쌀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편리하면서 간단한 제품들, 그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죠. 이제 쌀은 빵으로, 술과 음료로, 그리고 면으로 그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쌀이 만들어가는 변화,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손님들이 주로 찾는 메뉴는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우는 국수입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씹는 것도 힘든 게 없고 그냥 삼켜도 괜찮고 좋아요. 콩국수, 쌀로 만든 콩국수입니다. 쫄깃한 맛, 그리고 고소해요, 되게. 일반 국수는 보통 밀가루로 만들다 보니까 좀 먹으면 부담스럽고 한데 건강한 맛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식당을 연 지 불과 1년 만에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곳에서 개발한 쌀면입니다. 기존의 밀가루 면과 달리 쌀을 섞어 만든 면은 출시 1년 만에 호평을 얻었는데요. 사실 이 쌀면에는 인근 쌀 재배 농가들의 걱정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신리 마을은 오래전부터 쌀을 재배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아주 전통적인 쌀 재배 농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쌀면을 생각했고 이 쌀이 들어가니까 좀 더 쫄깃하다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밀가루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색다른 식감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 밀가루의 이제 면들과의 이제 차별성도 저희가 생각을 했죠. 식사 시간이 되면 을에 밥 짓는 풍경이 보였고 삼시세끼 하얀 쌀밥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우리는 점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세계화의 바람을 타면서 사람들의 입맛엔 햄버거와 피자, 샌드위치 같은 음식이 파고들었으며 이제는 간편식이 식탁 위를 점령해 쌀밥의 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밥이 아니어도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 보니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불과 5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쌀은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돌파구는 바로 쌀 가공식품입니다. 과자며 음료는 물론이고 냉동식품과 간편 조리식 시장이 커지면서 쌀 가공 소비량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편리하면서 간단한 제품들, 그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죠.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그쪽으로 정책이 돼야 돼요. 한국에서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이탈리아 요리를 가르치는 파브리 씨. Buongiorno 제 친구,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셰프 파브리입니다. 우와! 이탈리아에서 15년간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셰프 파브리 씨는 그동안 한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접목해 다양한 요리를 시도했는데요.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요리 역시 한국과 이탈리아 요리의 만남입니다. 오늘 진짜 특별한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이탈리안 요리 보여주면 쌀가루로 만들 거예요. 이탈리아 정통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 파브리 씨가 준비한 재료는 바로 한국에서 재배한 가루쌀입니다. 가루쌀 300g,
계란 3개. 이탈리아 전통적인 반식이랑 똑같아요. 전통 이탈리안 요리 가루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밀 하나도 없어요. 100% 한국 쌀이에요. 파스타, 일반 파스타보다는 더 고소해요. 더 맛있어요. 원래 파스타면은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밀가루가 아닌 가루쌀만 이용해서 면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케이. 밀가루 반죽으로 강력분 할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반죽의 유동성이 있어서 좀 부드럽게 되는데 쌀가루라 그런지 좀 되직함이 좀 있어서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확실히 힘들긴 하네요. 밥의 맛일지 아니면 면 비슷한 맛일지 잘 상상이 안 가요. 쌀가루로 만든 파스타는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소스나 이런 거보다도 면의 식감이 제일 궁금해요. 쌀로만 만든 반죽을 숙성시킨 후 원하는 모양으로 얇게 잘라내면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그 파스타면이 완성됩니다. 예쁘죠? 진짜 흰 면이에요. 이거 이런 가루쌀 진짜 힘이 많아요. 세요. 좋아요. 가루쌀로 만든 파스타면을 삶는 동안 소스에 넣을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맞게 삶아낸 파스타 쌀면을 넣어주면 우리 쌀로 만든 정통 이탈리아 파스타 알라 노르마가 완성됩니다. 우리 쌀로 파스타 면까지 만들 수 있다는 확신. 익숙한 밀가루 면과 달리 쌀로만 만든 파스타면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오늘 이렇게 맛있게 나올 줄은 상상 못했어요. 드셔보는데 그러니까 쌀가루에서 약간 떡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식감도 되게 재밌고 오히려 그냥 밀가루 수제비보다 훨씬 더 맛있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밀가루로 먹는 것보다 그 특유의 쌀 향이 있어가지고 입에 툭툭 끊기는데도 전혀 그 이질감도 없고 뭔가 담백해서 되게 새로운 맛인 것 같아요. 100% 쌀로 파스타면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쌀을 밀가루처럼 곱고 균일하게 갈아낸 가루쌀 덕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100% 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요리 거의 없어요. 왜냐면 너무 굵게 갈았어요. 반죽이 힘이 없어요. 근데 가루쌀, 와, 진짜 밀가루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 만지면도 이렇게 똑같은 느낌 나요. 가루쌀 경우에는 우리 100% 쌀으로 만드는 가루 쓸 수 있어요. 그거 신기해요. 그거 진짜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할 거예요. 단단한 쌀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선 쌀을 하루 정도 물에 불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습식 제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정이 많아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물에 불리지 않고 기존의 밀가루 재분 장비만으로도 곧바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이 개발됐습니다. 연구원이 수확한 쌀을 도정하지 않고 현미 상태 그대로 재분기에 넣습니다. 별도의 과정 없이 곧바로 고운 가루를 만들 수 있는 이 쌀은 밥 짓는 쌀과 달리 가루로 만들기 위해 탄생한 가루쌀입니다. 밀가루처럼 우리도 쌀가루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가공 현장에서 쉽게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를 가려면 일단 쌀을 쉽게 빻아질 수 있는 형태를 먼저 확보하는 게 먼저겠죠. 전 세계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실용화되지 않은 처음 보는 그런 형태의 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쌀과 영양 성분은 비슷하지만 가루로 만들기 쉽도록 만든 가루쌀. 이 쌀의 특징은 바로 전분의 배열입니다. 치밀한 맵쌀 조직에 비해 가루쌀은 조직이 매우 성근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루쌀은 밀가루에 비해서도 입자 크기가 작고 재분 시 손상이 덜해 우수한 품질을 나타냅니다. 농업적 형질이 유수한 계통들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됨으로써 좀 더 나은 품종으로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가루쌀은 기존 맵쌀의 유전자 연구를 통해 원천 소재를 확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고 원천 소재와 가루쌀 품종은 이미 특허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개발한 그 유전자를 활용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그 유전자 활용에 대한 기술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사용하든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 대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가루쌀은 변화하는 식습관에 쌀 소비량을 늘리는 방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농가에서 일단 재배하기 쉬워야 되겠죠. 불안정한 기후에도 잘 자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품종으로서 요구되는 육종 목표가 되겠죠. 봄이면 마을마다 들리던 흥겨운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내기와 추수를 할 때면 마을 축제를 열어 풍년을 기원하던 사람들. 풍년이라는 거는 단순히 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라고 볼 수 있죠. 5월 말 무르익은 봄을 알리던 모내기는 봄에 치르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봄부터 여름을 지나 가을에 수확하는 1년 농사. 그런데 이제는 벼농사의 시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름으로 한 걸음 들어선 7월 초. 이른 아침부터 모판을 옮기는 이승택 씨의 손이 분주합니다. 다른 노는 이미 모내기를 끝낸 시기지만 가루쌀을 재배하는 승택 씨의 노는 이제야 모를 심습니다. 이게 그 일반 밥쌀용은 생육기간이 한 4달에서 4달 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루쌀은 한 3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생육기간이 짧아요. 늦게 이양을 해도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일반 밥쌀용하고 수확기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심고 빨리 수확하는 품종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내기를 하는 시기는 5월 말. 그러나 가루쌀은 7월 초 모내기를 하다 보니 그만큼 논을 사용하는 시기가 짧습니다. 그 기간만큼 논에는 다른 작물 재배를 할 수 있고 이승택 씨의 경우 비어있는 논에 밀을 심어 소득을 높였습니다. 단일 비교만 하면은 일반 쌀이나 가루쌀이나 거의 소득이 비슷한데 또 그만큼 이모작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 그래서 아마 20% 정도 이상은 밥쌀용 쌀보다 소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내기 시기만 다를 뿐 가루쌀은 일반 벼와 재배 방법이 같습니다. 그렇기에 가루쌀로 재배 품종을 바꾸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는 이승택 씨. 남은 일은 과연 가루쌀이 맛있을까 하는 걱정. 이게 밀가루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잘 찌네. 승택 씨 부부가 열심히 반죽한 것은 지난해 농사지은 가루쌀입니다. 가루쌀로 만든 수제비. 한 번에 그냥 확 올라오더라고요. 농사지은 가루쌀로 이것저것 만들어 먹는 일도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원래 수제비 젊은 사람들도 안 먹는 사람. 쌀가루로 가래떡. 가래떡 빼서 먹었죠. 가래떡하고 백설기는 또 나름대로 또 맛이 있어요. 백설기는. 네. 신선한 채소와 해물을 넣은 파전도 역시 가루쌀로 반죽해서 부쳐봅니다. 밀가루가 한 톨도 들어가지 않은 수제비와 파전. 아직 다양한 요리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직접 농사를 짓는 승택 씨 가족도 가루쌀로 음식을 해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신기하네. 깨가는 것 같은 이게 커갖고 참 신기하네. 씹히는 맛이 좋아요. 누가 이거 딱 내놓고 이거 쌀로 부친 게 있다고 하면 알아내겠어? 못 알아내지? 옛날부터 쌀로 부친 게 하는 줄 알았네. 밀가루로 하던 음식들을 모두 가루쌀로 만들어 먹는 날. 이승택 씨는 그날을 꿈꿉니다. 생산된 만큼 가공돼서 다 소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죠. 왜냐면은 건강에도 좋고 또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해가지고 생산한 쌀가루가 밀 소비 대체도 되고 그러면서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하니까 일석삼조가 되겠죠. 정성스럽게 키운 가루쌀로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날을 위해 승택 씨는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가루쌀은 지금 어떻게 쓰일까요?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 먹음직한 빵. 이 빵의 주 재료는 바로 가루쌀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밀가루 대신 가루쌀을 이용해 만든 빵이 첫 선을 보인 자리. 이 자리에 놓인 빵만 해도 76가지입니다. 가루쌀로 만든 다양한 빵을 선보이고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에게 평가받는 자리. 웬만한 지금 뭐 하는 데서 다 다녀보고 그래도 이거 이 쌀가루로 만든 이거 빵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해. 엄마 이거 많이 먹었어요. 너무 먹었어요. 2kg 쪘겠는데. 근데 밀가루 먹은 거보다 훨씬 나아요. 마음이. 밀가루가 대세인 시장성을 따져봤을 때 가루쌀은 과연 빵의 주재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쌀로 만든 빵은 우리가 밀가루에 만든 빵보다 약간 푸석푸석하다는 그런 느낌을 먼저 갖고 있는데 그 기술진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 좋은 제품이 밀가루보다 더 맛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맛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가루쌀 빵이 하나 더 내세우는 것은 바로 건강. 쌀가루는 사실 어릴 때 모유 수유 이후에 이유식을 할 때부터 쌀을 사용을 해서 먹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접함으로써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기타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길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밀가루는 오래전부터 접하지 않았던 것인데다가 그 안에 글루텐을 비롯한 알레르기성 유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기타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건강식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가루쌀의 새로운 도전은 무사히 한 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가루쌀로 빵을 만들어 선을 보인 품평에는 이제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상 김태민.
76가지 빵 중에 최고점으로 대상을 받은 제과 기능장 김태민 씨. 식감이 거칠었던 쌀빵의 단점을 극복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 안에 크림을 넣은 빵을 선보였습니다. 이른 아침 빵을 굽는 김태민 씨의 일과는 반죽부터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가루쌀을 계량하는 일. 좋은 품질의 쌀빵을 만들기 위해 김태민 씨는 정확한 계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는 밀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쌀로만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루쌀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민 씨는 쌀빵을 연구하면서 밀가루 없이 쌀만으로 식감을 살리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방법은 유산균 발효종. 여기에 기존의 제빵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발효 온도의 차이입니다. 쌀빵 같은 경우는 밀빵보다는 반죽의 온도를 좀 낮게 잡습니다. 그래야 그 찰지고 쫀득한 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밀빵은 27도를 맞춘다면 쌀빵은 24도를 맞춰요. 30여 년 경력의 김태민 씨. 승승장구하던 그의 빵집은 10여 년 전 대형 프랜차이즈에 밀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심 끝에 마련한 돌파구가 바로 건강한 쌀빵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초기엔 쌀로 빵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200) 이상의 고운 입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나오고 재분하는 동안에 이것들이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열이 발생하게 되면 또 호화전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빵을 만드는데 치명적입니다. 쌀을 물에 담가갖고 물을 또 쫙 빼서 또 방아실에 가서 빻아갖고 그렇게 하니까 또 너무 불편하고. 좋은 품질의 빵을 만들기 위해 그만큼 좋은 재료를 찾는 것도 김태민 씨에겐 큰 숙제였습니다. 기존의 쌀가루 대신 김태민 씨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최근 개발된 가루쌀인데요. 건식 제분인 가루쌀은 반죽할 때 물을 더 많이 머금어 습식 제분한 쌀가루에 비해 반죽의 양도 늘어납니다. 가루쌀은 수분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수분이 더 들어가면 우리 어부 하시는 분들한테는 팥빵 한 개, 두 개는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익 창출도 되고. 쌀로 만든 다양한 빵을 선보이면서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쌀빵. 쌀빵이라면 약간 좀 맛이 있을까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좀 다른 빵집에 비해서 약간 쫄깃쫄깃한 것도 있고 또 아이가 워낙 좋아해서. 쌀로 만든 빵 많이 좋아해요? 네. 얼만큼? 많이. 아, 진짜 많이? 네, 진짜 많이. 우주만큼. 식빵부터 카스테라까지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김태민 씨의 쌀빵. 그가 꼽은 최고의 파트너는 가루쌀입니다. 가루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과인들이 하는 밀로 하는 빵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쿠키, 케이크, 무스, 다 롤케이크도 드셔보시면 훨씬 밀 롤케이크보다 훨씬 더 쫀득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동안 쌀빵이 가졌던 편견, 몸에는 좋지만 맛은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김태민 씨는 오늘도 가루쌀로 빵을 만듭니다. 가루쌀 사용이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쌀빵의 인식은 부족한 상황. 그래서 빵의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제빵인들이 각기 만든 가루쌀빵을 선보였는데요.
가루가 딱딱해서 저는 잘 안 써먹거든요. 근데 언니가 시식을 해보라고 주시는데 쫄쫄한 게 맛있네. 좀 잘 팔릴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 왜냐, 이게 쌀이잖아요. 건강에 좋으니까. 가루쌀빵을 사가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니 가루쌀빵을 만든 제빵인들도 앞으로 판매에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쌀로 이렇게 다양하게 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는 그런 궁금증들을 좀 많이 하시고 아침 식사 대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대체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우리 쌀의 다양화를 고민하던 이 제조업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쌀맥주를 만들어 왔습니다. 쌀이 들어가면 뒷맛이 좀 깔끔한 라거 형태의 맥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와 쌀을 끓여 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리와 쌀 둘의 끓는 온도가 달랐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루를 사용하는 것. 가루 형태의 쌀이라면 보리와 쌀을 섞어 한 번에 당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루쌀은 재분 과정이 줄어들어 맥주 생산성도 높아지고 제품 연구도 훨씬 순조롭습니다. 지금 저희 전 제품은 가루쌀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하이볼과 발포주에서 이제 전통주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대만으로 가루쌀을 쓴 네일이라고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공정 과정과 제조 비용이 줄어든 이점으로 이제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을 바라보는 가루쌀 맥주. 밥에서 빵으로, 빵에서 맥주까지 종횡무진하는 가루쌀의 행보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전보다 손쉽게 쌀을 가루로 만들게 되면서 우리 쌀은 이제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는 아마 지금 쌀 그 영양 성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건강상의 이유로 소비량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미래에서 이제 그 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쌀 가공 제품들의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와 비슷하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 일본은 지금 어떨까요? 니가타현의 한 우동 가게. 이곳의 주 메뉴 역시 쌀로 만든 우동입니다. 1回ぐらい、週1回ぐらいします。はい。米粉麺自体はさっぱりしてるんですけど、追い飯もついてて結構ボリュームがあって結構満足感が高いメニューなので、結構頻繁に来ます。すごいもちもちしてて麺がなんか米の風味もちょっとして美味しいです。お米でできてること知ってたんですか？あ、そうです。米粉でできてるって聞いてきました。 니가타현에서 생산된 쌀을 80% 함유한 이 우동면은 단연간의 연구 끝에 탄생했습니다. 각종 재료와 소스가 잘 어우러지도록 면의 굵기를 조절했고 소스에 비볐을 때 면끼리 들러붙지 않도록 오일 코팅을 하는 등 식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もちろん小麦と違ってその米の風味がやっぱり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ただあんまりこう風味がこう邪魔しないというか、なのでそのあっさりと食べられるところなんかが特徴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 우리에게 익숙한 고시이카리 품종을 주로 재배하는 니가타현. 대표적인 쌀 생산지인 이곳도 줄어드는 소비량이 걱정입니다. 1960년대에 비해 최근 일본 내 쌀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일본에서 시작한 정책은 쌀가루 사용을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日本の場合、小麦ってほぼ輸入がほとんどなんですね。で、輸入している小麦の1割 10% を米粉に変えようと、そういうふうにすれば米粉、つまり米の消費量が増え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プロジェクトを今提唱していまして、今特に注目されているのが일본에서는 쌀로 만든 제품을 알리고 권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TV와 지면을 통해 다양한 쌀 제품을 홍보하고 특히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쌀에 대해 알리고 쌀 식품을 친근하게 만들려 노력 중입니다. 니가타현에선 학교 급식에서도 쌀가루 사용을 권장합니다. 給食でも米粉を使うことが多いので、何かレパートリーが増えればと思ってきました。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학교 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하고 기존의 밀가루 요리와 똑같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쌀가루 요리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쌀가루 사용을 늘리기 위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고운 가루를 쉽게 만드는 일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밀가루에 비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수한 쌀가루를 생산하는 법. 일본은 그것을 습식 재분에서 찾았습니다. 新潟ではその細かくする方法の一つとして、酵素で米粒を柔らかくして、それから細かくしていこうという方法を考えついたわけですね。 새로운 쌀을 개발해 건식 재분하는 우리와 달리 쌀을 효소에 담가 부드럽게 만드는 습식 재분을 택한 일본. 従来は湿式粉砕でないといい品質の米粉は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それが先ほどお尋ねのように粉になりやすい品種ができてくればそれは乾式粉砕でも可能になりますので粉砕コストが下がると思います。たくさん取れるお米で簡単な粉砕工程などを開発して米粉の価格、日本の米粉の価格を下げないといけません。それと日本の米粉の良さを訴える、アピール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ね。 쌀 소비 증가 정책 이후 이곳에서는 쌀 가공식품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쌀빵은 글루텐이 없는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매출도 오르는 추세입니다. 年々ですね、やはり我々のメインとして使っていただいているお客様っていうのが食物アレルギーで困っている方でして、年々やはり我々の商品が知られていくことによって売り上げが伸びてきていると。あとはやはりここ最近健康を意識する方が増えてきていてですね、グルテンフリーっていう思考をされる方も増えてきていて、そういった意味で健康の観点とあと原材料の関係と、そういったことであと注目を浴びたというようなことだ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形で有名な人がスポーツマンとかがグルテンフリーを好みますので、アレルギーでなくてもグルテンフリーを食べるという方が増えてますね。 そういう人たちにとって、米粉は一つの魅力だと思います。 세계 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은 2021년 약 78억 6천만 달러, 2017년에 비해 연평균 7%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그중에서도 미국은 글루텐 프리 식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꼽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식당. 이 식당의 특징은 음식에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But everything is gluten-free. They come here and I've seen customers in tears when they look at the menu and the desserts and everything that we offer.
and the variety of things they can have and things they haven't eaten in 10, 20 years. They come here and they can have whatever they want. 글루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이곳 식재료는 모두 글루텐이 없는 것들만 사용합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가족이 있어 글루텐 프리 음식을 만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가게를 열었다는 글루텐 프리 식당은 문을 연 지 1년 만에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늘었습니다. Now we have a lot of, we're known to be the gluten-free spot to be. So I would imagine that the gluten-free customers are going to continue to grow, but also the customers in general. We've seen an upward slope since we opened, and we're hoping to continue down that path. 미국에서 글루텐 프리 음식이 인기 있는 이유는 미국인의 상당수가 밀속 단백질인 글루텐에 반응하는 셀리악 증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It is especially common in people of Western European ancestry. Gluten has a way of interacting with those people, sometimes to make it very serious for them. But for most people, if they eat too much gluten, they may get gas, they may get other gastrointestinal complaints that they were not aware of as being due to the gluten. (55세의) 여성 제니 씨도 글루텐의 면역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셀리악을 앓고 있습니다. 제니 씨를 위해 집에서는 늘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만들지만 쉽진 않습니다. When I'm making regular gluten bread, it's alive, it wants to become bread. When I'm making gluten-free bread, sort of like I need very precise amounts. It's kind of like these odd reactions that have to be managed a little bit differently. So more ingredients, a little more complicated. 제니 씨는 간편식을 즐겼고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 제니 씨가 셀리악을 진단받은 것은 지난 2015년. Like it felt like something was twisted inside of me, and I felt like a balloon kind of. It was inflating and then squeezing, and I felt like this is something I've never experienced. Sure enough, when I had the endoscopy, my doctor called me and said that I had celiac, which I never really even knew what that was, to be that kind of allergic to gluten. 제니 씨가 식료품을 사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글루텐 프리 표기를 확인하는 겁니다. 글루텐 프리 식품 중 제니 씨의 단골 메뉴는 바로 쌀 가공식품입니다. A lot of people don't know that rice is actually gluten-free. So a lot of the things I eat have rice in them, and this is a particularly easy thing because this is microwavable. So a nice quick meal. 건강한 음식을 찾는 미국인들에게 화제가 된 우리 쌀 음식. 고기 대신 두부와 채소를 사용해 채식주의자들이 선호하는 데다 외국인들의 후기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쌀과 채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김밥은 건강식으로 알려지며 품절 사태를 빚는 등 미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I believe that a lot of people are already seeking alternative forms of grain substitutes, we can call them. Rice is one of those grains that can be used as a substitute. K-푸드는 이제 글루텐 프리라는 새로운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중물이 될 쌀 가공식품은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제품 개발들, 그리고 그것을 장점으로 부각을 시켜야 하죠. 건강식품으로서 이제 글루텐 프리를 우리가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장 확대는 가능할 것이다. 국내의 한 라면 제조업체. 이른 아침부터 수출할 라면을 컨테이너에 싣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이 기업의 주요 수출국은 바로 미국.
지금 작업하는 부분은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이고요. 저희 지금 해외 수출 물량 중에 15% 정도가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물량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은 미국에서도 인기입니다. 물량 증가에 힘입어 기업에서는 건강을 생각하는 라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튀긴 면은 지방 함량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좀 더 낮게 설정이 된 겉면으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연구 중인 제품은 글루텐 저감 라면. 기존 반죽에 가루쌀을 넣어 글루텐 함량을 낮춘 제품입니다. 가루쌀면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탄성과 점성을 체크해 보는데요. 밀로 만든 면이 좀 더 씹었을 때 단단하고 쌀로 만든 면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네. 밀가루와 가루쌀이 식감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글루텐 때문. 밀가루를 하면은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식감이 조금 더 있는데요. 가루쌀은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이 나옵니다. 글루텐이 없으면 그만큼 점성과 탄성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물의 양과 반죽 시간 등 여러 조건 변화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찾는 중입니다. 가루쌀 비율과 반죽의 방법에 변화를 준 샘플에 글루텐 수치를 측정해 보는데요. 글루텐 자체가 단백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글루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밀가루만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한 13% 정도의 단백질 수치를 보이고요. 쌀가루를 함유했을 때는 10.22%로 약간 떨어진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루쌀의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글루텐 저감 라면은 미국 등 세계 시장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도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수급이나 또는 그 품질에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루텐 프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양한 소재들 중에서 가루쌀이 좀 우수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루쌀 가공식품의 생산과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폭락 등 어려움에 처한 재배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가루쌀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쌀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향해서 정말로 거부가 같이 식품 산업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루쌀을 활용을 해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 시장을 창출을 할 거다. 거기에 정부가 R&D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거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간 9월, 가을볕을 머금은 나달이 연그는 시기라 이승택 씨의 손이 바쁩니다. 단 한 알이라도 더 키워내고 싶은 농부의 마음. 지금 한참 등숙기라 나락이 통통하게 그 살찌라고 영양제 주는 거예요. 유난히 잦은 비와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이제 황금빛 옷을 입은 가루쌀. 지난 7월 모를 심었던 논에는 어느새 빼곡하게 벼가 자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고개 숙이는 벼를 보며 이승택 씨의 마음은 오히려 조금씩 들뜹니다. 올 농사에는 가루쌀이 제법 효자 노릇을 하려나 봅니다. 보통 일반 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가지 하나에 나달이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 달렸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50개에서 160개 정도 붙어 있어요. 축하드려요. 네. 풋내라고 하시니까 저도 괜히 기분이 좋네요. 네, 가을에 한번 와보세요. 이제 다 익었을 때. 무르익은 가을, 새로운 희망을 품은 가루쌀은 이제
추수를 기다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